주가는 상장 이래의 최대 1일 하락폭인 26%가 폭락했습니다. 창립 50여 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독보적이었던 미국의 반도체 기업 인텔이 이제는 먹잇감으로 전락한 것인데요. 미국이 10년 안에 전 세계 반도체의 5분의 1을 생산할 것이며 인텔의 투자가 그 핵심이다. 지난 3월에 미국 정부가 인텔에 2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법 지원금을 발표하면서 지나 러먼드 미 상무장관이 한 말입니다. 실제 이 미국의 반도체법 지원금 규모는 약 1,100억 달러가 조금 넘는데요. 이 가운데 5분의 1가량이 인텔이라는 한 회사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는 인텔이 미국이 수십 년 만에 다시 시작한 반도체 산업 정책의 핵심이라는 것이고, 인텔이 만약에 실패할 경우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 부활도 실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인텔 제국이 창립 50여 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외신에 나온 보도가 다소 충격적인데요. 경쟁사인 퀄컴이 인텔에 인수 제안을 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입니다. 아시다시피 퀄컴은 모바일 칩인 AP, 인텔은 컴퓨터 칩인 CPU의 제왕입니다. 퀄컴의 인텔 인수 제안은 퀄컴이 인텔의 CPU 영역을 흡수함으로써 AP에 이어서 컴퓨터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물론 이 정도의 딜이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 경쟁 당국의 강한 반독점 기류를 고려하면 시도조차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수 제안은 그 제안이 보도됐다는 것만으로도 인텔이 현재 처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칩과 고질라를 결합해서 한때 칩질라로까지 불렸던 독보적이었던 미국의 반도체 기업 인텔이 이제는 먹잇감으로 전락한 것인데요. 이상 신호가 감지된 것은 지난 8월이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인텔의 매출액은 128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고 순손실도 16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주가는 상장 이래의 최대 1일 하락폭인 26%가 폭락했습니다. 이어서 직원들의 15%를 해고하겠다는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당시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인텔이 영입했던 인재들이 회사를 떠난 것인데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반도체 베테랑으로 불리는 립 부탄 이사입니다. 그는 인텔의 부풀려진 인력 구조, 리스크를 전혀 짊어지지 않는 문화, 뒤떨어진 인공지능 전략에 실망을 느끼고 인텔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인텔은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명함도 내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주력 사업인 컴퓨터 칩마저 애플 등이 자체 제품을 만들면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는 경쟁자인 AMD의 추격이 거셉니다. 바이든 정부의 미국 반도체 제조업 부활이라는 어젠다와 직결되는 이 파운드리 사업도 안개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인텔은 파운드리 사업을 한번 접었다가 한 2, 3년 만에 다시 시작을 한 것인데요. 이른바 1.8나노급 반도체라는 18A를 내년부터 양산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과연 성공할지는 여전히 시장의 의구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로이터는 앞서 인텔의 18A가 브로드컴의 테스트에서 실패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이에 앞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일본 소프트뱅크가 인공지능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인텔과 벌인 협상도 결렬이 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고객사로 합류했다는 발표가 있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인텔의 1.8나노의 수율이 과연 안정적인 수준이냐는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텔이 과연 파운드리로서의 마인드를 갖추고 있느냐는 것인데요. 수십 년에 걸쳐서 CPU의 재앙으로 군림했던 인텔이 고객사의 을이 되어서 칩을 제조해주는 이 파운드리의 DNA를 갖추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의 M&A 실패가 더 아쉬운 부분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인텔은 2022년 이스라엘의 파운드리 타워 세미컨덕터 인수를 발표했지만 이 중국 경쟁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해서 결국 좌절됐습니다. 현재 인텔 파운드리는 분사 절차를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 인텔 파운드리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 DNA를 바꾸려는 몸부림으로 해석됩니다. 자, 물론 이 인텔이라는 미국의 반도체 공룡이 여전히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자산운용사 아폴로가 우리 돈으로 약 7조 원 가량의 투자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이 위기에 인텔을
둘러싼 긍정적인 움직임도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인텔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 반도체 제조업 부활을 노린 미국의 산업 정책이 과연 적절했었는지 이 시점에서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집권한 지난 4년 동안의 미국 반도체 시장을 보면요, 미국의 또 다른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는 정부의 아무런 지원 없이도 반도체의 제왕으로 등극을 했고요. 반도체의 재앙을 만든 인공지능 시대를 만든 또 주역은 오픈 AI의 챗 GPT였습니다. 결국 이 미국을 미국답게 리더로서 만드는 것은 이 기업들의 혁신과 도전, 그리고 괄목할 만한 발전이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정부 보조금을 통해서 과거 제조업 시대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접근이 지금 인텔이라는 회사의 현실을 통해서 정확히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소재로 찾아오겠습니다.